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경매에 대한 기본 이론 좀 꾸준하게 한번 가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경매 물건으로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상가, 공장, 토지 이런 물건들을 한번 또 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5교시까지는 경매에 대한 이론 또 한번 간단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강의를 들을 때 멘토를 누구를 만나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하는 경매 공부. 부동산 경매 책은 저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로 해보자. 경매는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경매 절차, 임대차 보호법, 권리 분석, 명도 분석, 현장 분석, 가치 분석.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 지금 경매 탈탈탈 이런 공부 또 물건들을 보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아파트 정도는 뭐 충분히 입찰하고 낙찰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백그라운드 탄탄하게 장착하기를 기대하고요. 경매 공부를 하고 경매 물건들도 한번 보고 싶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경매 물건 코너도 봐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5교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매각에 대한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 마포구에 어떤 아파트를 입찰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입찰하는 거죠? 바로 5호선 애호개역 근처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입찰법정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각일이 1월 1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법원에 가죠. 시간에 맞춰서 서울은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인 거니까 저라면 최소한 한 10시 30분까지는 가서 분위기도 보고 입찰표를 차분하게 작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날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낙찰자용 보증금 받고 집에 가서 일주일 기다립니다. 그래서 통상 매각 결정기일 날 오후 2시에 해당 경매에 전화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낙찰받은 사건 번호 2025 타경 194번 낙찰자인데 매각이 허가됐나요? 불허가 됐나요? 그럼 뭐 거의 99.9 허가되었다라고 해주고요. 그럼 또 기다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허가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이의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확정.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한 1월 18일에서 19일 사이에 낙찰자한테 2월 20일까지 대충 잔대금을 납부하시오라고 하는 잔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 본인 돈 100% 납부하든지 아니면 본인 돈 50%, 은행에서 50% 대출받아서 잔대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이제 등기하고 말소 등기 촉탁하고 그리고 법원은 한 달 있다가 뭐 한다? 통상 배당기일을 잡는다. 그래서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해주고 끝. 그러면 절차는 사실상 종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각의 절차, 그리고 배당기일까지의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서 법정 매각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어떤 기본 원칙, 법정 매각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최저 매각 가격 미만, 매각 불허. 여러분 지난번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원이라면 최소한 얼마를 써야 된다? 3억 원을 써야 된다. 최소.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을 써야 돼요. 근데 내가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원인데 2억 9천, 2억 8천. 그러면 입찰은 뭐다? 무효입니다. 사전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법정 매각 조건. 자, 두 번째는 소멸주입니다. 소멸주는 뭐냐면 입찰자가 낙찰받고 잔대금을 납부하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소멸한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1월 1일자 근저당권, 2월 1일자 근저당권, 3월 1일자 가압류, 4월 1일자 경매등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한다면 요 근저당권 어떡하지? 요 근저당권 어떡하지? 요 가압류는 어떡하지? 요 경매등기는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매도인 매수인 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가 1월 1일 근저당권이거든요. 나중에 또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이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그냥 모두 소멸합니다.
법률상 소멸해. 예, 그래서 낙찰자가 협의할 필요 없이 떠안을 등기부상의 하자는 없다. 소멸주의. 자, 여러분, 인수주의는 이제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예, 낙찰자가 낙찰받고 아주 가끔 배당 요구 안 한 선순위 임차인 또는 뭐 선순위 가처분 등을 인수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많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잉여주의도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된다.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그 경매는 무익한 경매 또는 잉여주의 위반. 그래서 경매는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각 절차 그리고 이제 배당 기일까지의 어떤 절차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법정 매각 조건도 함께 알아봤어요. 가장 중요했던 최저 매각 가격 미만으로 입찰하면 무효구나. 소멸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인수주의, 잉여주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반면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매각일 때 보증금을 20% 납부하게 한다, 30% 납부하게 한다. 특별 매각 조건. 또는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특별 매각 조건. 통상 법정 매각 조건은 원칙적으로 뭐 이해관계인들의 협의가 있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통상 특별 매각 조건은 바꿀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그런 것이 통용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오늘까지 공부 재미있었나요? 여러분 댓글로 오늘까지의 강의에 대한 평가 간단히 해준다면 차후에 제가 또 강의를 할 때 많은 참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 그러나 또 재미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늘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